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6일 여의도 펀드베이제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눈을 떠보니까 또 살벌한 미국 시장의 조정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7% 넘게 하락을 하면서 52,000달러까지 빠져 있는 상황인데, 어제만 해도 하나에 1억씩 간다라고 그냥 좋아서 날뛰었는데, 살벌한 아침. 또 여러 가지 IT 관련된 빅테크들, 테슬라뿐만 아니라 AMD 다양한 그런 악재에 시달린 하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는 아름다운 버블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버블에 목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오늘은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네, 아름다운 조정이 있어야 되죠. 버블에 목욕을 하기 위해서는 또 아름다운 또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 정책이 시장을 이제 모든 것을 이끌 것이다. 바이든과 그리고 우리 트럼프가 이제 두 분이 이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제는 기업 펀더멘탈이나 이런 요인보다는 정치적 정책 판단, 여론, 이런 것들이 시장에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는,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구도로 시장이 바뀌고 있다, 색깔이. 따라서 상당히 어려운 모습이 있다. 근데 뒤집어 보면 이 정치적 정책 속에 금리 인하라는 바이든의 핵심 키워드, 핵심이 있다. 선조정, 보험적 금리 인하 이런 내용들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감은 좀 올려갈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고, 또 얻을 수 있는 점도 많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일단 트럼프가 강하게 치고 나간다면 결국은 IT라든지 그리고 어떤 기술주, 제약바이오 이런 쪽보다는 전통 제조업 쪽으로 다시 방향성을 틀 거, 방산, 그런 면에서 방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이런 관련 기업들로 좀 눈을 좀 돌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그런 아침입니다. 머릿속이 매우 복잡한 아름다운 버블에 목욕하기 전에 살짝 욕탕에서 미끄러지는 아름다운 조정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 아침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다우는 마이너스 1.25, 나스닥은 마이너스 2%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S&P도 1.36, 전부 다 우하향하는, 끝이 더 안 좋은 그런 모습. 투수고 주식이고 볼 끝이 좋아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한국 주식시장에도 좀 충격을 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미리 어제 좀 충격이 일단 와서 한번 때리긴 했는데 2차 충격을 가할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입니다.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슈퍼 화요일 경선 돌입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이 확정됐다. 미국 2월 ISM 서비스 PMI 지수가 52.6을 기록했다. 14개월 연속 확장세를 보였다. 서비스는 확실히 좋아요. 제조업은 50을 못 넘어가는데 서비스업은 52.6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결국 미국 주식시장은 지금 소비와 서비스가 이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애플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량이 24%나 하락하면서 지금 애플이 4%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화웨이는 반대로 64%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테슬라가 독일 공장이 중단이 됐죠. 이유를 보니까 극자단체에서 사보타주가 있었다, 이 정도인데 크게 염려할 문제는 아니지만 테슬라에게는 악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제 이제 금양이 4680도 아니고 4690을 내놨어요. 네, 4690. 이제 2차전지 온통의 배터리를 살짝 높여서 독특하게 내놨는데, 금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많은 어제 친구들이 저에게 물어봤는데, 일단 회사는 X죠. 네. 그렇지만 주식은 꼭 이런 거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데, 또 일부 2차전지 주 아주 이끄는 그 셀럽들이 또 펌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양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판단을 하지 않지만 기업 펀더멘탈적으로는 X다. 실험실에서 연구는 해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양산하는데 엄청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걸 또 장착하기 위해서 콜 테스트를 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데, 미리 이건 언론 플레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주린이들, 2차전지 좋아하는 주린이들도 쏠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타로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종목을 버려라,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네요. 비트코인이 69,000달러를 돌파한 후에 급락을 했습니다. 이와 2030년 무기 자급자족 20, 이걸 발표했죠. 50%를 추진하겠다. 첫 방산 전략을 발표를 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방산업체에서는 그렇게까지 좋을 리는 없는데,
일단 트럼프가 방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우리나라 방산은 나름대로 떡구멍이 떨어지지 않을까. 방위비 분담비를 올리고 그 다음에 윤석열 성격으로 봐서는 트럼프한테 또 알랑알랑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산 쪽에 대한 돌을 미리 한번 놓는 것은 나쁘진 않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방산 쪽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미 초당파 중국의 바이텐스의 티톡 매각을 압박했다. 티톡 나무나라 기업에 이렇게도 해도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엘버말 미국의 최고의 리튬 생산업체죠. 광산 최대 20억 달러 규모의 예탁 증서를 매각을 했다. 자금 창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예탁 증서를 매각을 했는데 지금 리튬에 대해서 가격이 반등을 한다 뭐 설레발을 치는데 지금 2차 전지는 리튬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산업 자체가 슬로워해졌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절대적으로 전기차가 안 팔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안 팔린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네. 이렇게 의견을 묻혀가야지. 저는 지금도 2차 전지를 리튬 가격이 뭐 중국에서 뭐 수요를 공급을 줄이고 올라고 리튬 가격에 몰빵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합니다. 그건 시장을 정말로 초딩처럼 보는 겁니다. 시장 자체의 큰 그림을 봐야지. 그 안에 리튬 가격이 조금 오르고 이것은 일시적이고 기술적 반등을 줄 수 있지만 시장 자체의 큰 흐름, 그렇죠. 이걸 봐야 되는 거죠. 트럼프의 등장 그리고 각국이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였을 때 오는 그런 역효과 그 다음에 여러 나라들이 지금 정치 리더십을 바꾸는 모습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하지 리튬 가격이 조금 오르고 덜 오르고 이렇게 보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제발 그렇게 종목 분석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차 전기차가 안 팔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각보다 더 적게 팔릴 때 주식은 미분할죠. 미분 한 점에서 속도, 크기 뭐 이런 것들, 거리 이런 것들 측정하는데 이게 약화됐을 때 항상 주식은 얻어맞는다. 이게 중요한 거란 거죠. 네, 달러 지수는 마이너스 0.2 살짝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WTI도 1.10 하락, 1% 하락. 금리 한번 없어. 오늘 금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2년짜리가 4.554, 5.4bp 하락. 10년짜리는 4.141, 8.1bp나 하락하는 모습. 10년짜리가 이러다 이제 4%를 깨져서 내려올 것 같은데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AMR은 ARM은 150달러를 친 이후에 조정이 들어간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사야죠. 인텔, ARM은 사야 된다. 테슬라는 4.16이나 하락을 하면서 얻어맞았습니다. 앞에서 이제 독일 기가팩토리가 멈췄다. 뭐 사보타지가 있었는데 극자 정치적 요인이 들어가면 좀 골치는 아픕니다. 엔비디아는 0.2요. 엔비디아 정말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 아사레장에 엔비디아 버티는 거 보십시오. AMD는 1.26. 뭐 크게 중국에 대해서 저사양 제품도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저사양 제품도 중국 상무부가 블락을 걸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하락을 했는데 큰 어떤 도도한 상승에 큰 빅체인지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을 정도인데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하락이 크진 않았습니다. 애플은 마이너스 2.89. 일라인일리 마이너스 2.22, 마이크론 마이너스 1.62, TSMC 마이너스 2.53 이렇게 하락을 했고 비트코인은 7.73% 하락하면 62,000달러까지 내려오는 상황. 아까 제가 52,000달러 그랬나요? 네, 62,000달러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조정이 둔탁하게 내려오네요. 네, 좀 부드럽게 내려왔으면 좋은데 둔탁하게 내려온 아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도체 다시 한번 봅시다. 애플, 테슬라의 하락은 지속될 전망이다. 반등은 쉽지 않아 보인다. 애플은 특히 혁신성이 없어졌다. AI로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뒤처지고 있고 테슬라는 역시 심각한 선두 과점 싸움, 가격 경쟁, 그리고 자기의 포지션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테슬라도 그 위에 뭔가 보여주는 게 거의 없죠. 두 개는 기존의 강자들이 시장에서 쓰러지고 새로운 강자들이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엔비디아, AMD, 메타 항상 기술의 변화 시기에 1, 2등이 항상 바뀌죠. 기술의 변화 시기에 반도체도 급속하게 D램이 단수를 올리고 기술이 크게 변화하면서 일본이 죽고 한국이 살아남았듯이 이러한 기술 혁명의 시대에 1등으로 달려가는 기업과 2등으로 달려가는 기업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애플, 테슬라, 구글은 역시 뒤로 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애플, 테슬라, 구글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돈의 크기가 크고 굉장히 크죠. 속도가 빠르다. 다른 데로 움직이는 속도가. 결국 이 돈이 엔비디아, AMD, AI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그러한 새로운 어떤 시장을 먹여 살릴 빅게임 체인저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불쏘시개 기업으로 가고 있다. 여기서 빠져나온 돈이 크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국 업종 중에서 정보기술, 특히 반도체가 압도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애플, 테슬라가 다시 바꿀 기회가 있다라고 예치는 분석가도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해 본다. 네. 현재 미국 업종 중에서 메타가 포함된 커뮤니케이션과 엔비디아가 속해 있는 정보기술이 수익률이 가장 양호하다. 메타는 밸류업의 정성을 보여준 기업이면 제가 이야기를 했죠. 가장 근본적으로 비용을 줄이고 사람을 자르고 그 다음에 배당을 하고 이러면서 주가가 오르는 모습, 밸류업의 정성을 보이는 게 미국의 메타이고 엔비디아는 AI 살아있는 전설 그 자체이다. 2월 들어 경기 민감주인 산업재, 소재가 시장의 수익률을 아웃퍼폼하게 해냈지만 2023년까지를 감안하면 아직도 저조하다. 빅7 기업 내에도 주가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1위인 엔비디아와 최하위인 테슬라의 올해 수익률 격차가 100%에 이를 정도이다. 네. 엔비디아와 그리고 테슬라의 올해만 해도 수익률 차이가 100% 차이가 날 정도라는 거죠. 애플과의 차이도 90%, 엔비디아와 애플도 90%나 수익률 차이가 날 정도로 차별화가 심하게 나타났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화증권 애널리스트가 쓴 건데 엔비디아가 올해 한 70% 정도 올랐는데 테슬라가 30% 가까이 빠졌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차이가 100% 난다는 거죠. 네. 애플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차별화의 모습이 확실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기술의 패러다임 변화에 살아남는 자와 죽어가는 자가 극명하게 갈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SK하이닉스는 살아나고 삼성전자는 다이해가는 모습, 네, 거의 죽지는 않았지만 애플, 테슬라, 구글처럼 올드 경제에 들어가는 올드보이로 가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것들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러면 롱숏의 공략을 받는 거죠. 네, SK 롱, 삼성 숏, 애플, 테슬라, 구글 숏,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롱, 뭐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 거죠. 미국 S&P 500 퍼는 지금 21배를 살짝 넘어가고 있네요. 곧 있으면 22배가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오면은 22배면 항상 꼭대기다. 표준 편차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1배를 넘어섰으니까 주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반도체 가격은 상승할 전망이다. HBM으로 수급이 쏠리면 레거시 반도체, 기존의 범용으로 쓰이는 레거시 반도체 공급이 과잉이 좀 있더라도 HBM에서 충분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은 그렇게 다시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 다 아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급은 적절하게 다시 올라오고 수요가 또 적절하게 늘면서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가격에는 큰 변화 없이 가격이 다시 폭락할 가능성은 없다. 2024년 IT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하게 일단 주가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D램의 수요는 10% 후반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는 10% 후반, 고객사 재고 비축 수요를 고려하면 수주량은 20% 수준의 증가가 예상이 된다. 재고가 없으면서 재고를 또 비축해야 될 것까지 감안한다면 수요는 20% 정도가 될 것 같다. 올해 성장률이. 반면 공급자 생산량은 10%대 중반 수준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결국 살짝 불균형이 유발을 되죠. 이는 가격 상승의 모멘텀으로 지금 작동 중에 있습니다. 이 논리가 지금 반도체 시장의 가격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죠. 그러나 다시 뜯어보면 작년 말부터 재고 비축이 진행됨을 감안한다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은 유지될 것이다. 생각만큼 수요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10%대 중반의 공급,
수요도 20%대로 생각을 했는데 살짝 줄더라도 수요도 10%대 후반, 공급대도 10% 후반 이렇게 해서 시소가 균형을 이룰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수요와 공급에는 한 가지씩 또한 변수는 있다. 그 변수를 일단 알아봅시다. 자,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거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한 단계 더 쑥 들어가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각각 변수가 하나씩 있을 수 있는데 그 변수가 뭐냐? 수요 측면에서는 AI를 제외한 다른 IT들의 수요인 컨슈머와 엔터프라이즈 소비가 제한된 상황에서 과연 증가할 수 있을까? 결국 일단 레거시용 범용 제품인 DRAM과 DDR, 4나 5 이런 데에서 수요가 그렇게 HBM을 제외하고는 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지속될 수 있느냐? 이 변수는 있다. 또한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TSV의 용량이 15에서 20% 증가함에도 공급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을까? TSV가 여러 가지 기술로 용량이 발달하면서 HBM의 그 수율을 올릴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과연 수급이 매끄럽게 될 수 있는 거냐? 공급적인 측면에서 아직도 수율이 60%밖에 안 되는데 이 두 가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변수는 있지만 향후에 수요와 공급은 균형을 잡힐 것이다. 10%대 후반의 수요 증가, 10%대 후반의 공급 증가. 아직까지도 기존 레거시 제품에 대한 명확한 수요 시그널이 없는 상황이다. 공급망의 재고 수준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여겨져 있고 OEM들의 재고 수준 또한 2024년 4분기 이후 증가를 하고 있다. 따라서 가격 하락 협상은 2024년 2분기 들어서 다시 한번 격화될 수 있다. 1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춰서 갈 것 같지만 제가 방금 제기한 이 수요와 공급의 이 문제점들이 어느 한쪽으로 쏠린다면 2분기 이후에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컨슈머와 엔터프라이즈와 같은 그런 기업들의 레거시 제품들의 수요가 만약 더 살아난다면 당연히 가격은 오를 것이고 만약에 TSV 쪽에서의 기술 진보로 해서 수율이 잡힌다면 또 공급 측면에서 공급이 들어가면서 가격을 하락할 가능성 서로 다 리스크가 있는데 이게 2분기 이후에나 이 변수들이 시장에서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급사들은 일찍이 가동률을 정상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TSV 용량 확대로 인해 제한적인 물량만 생산되고 있는 점은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투자 확대와 빠른 가동률 회복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증가율은 10% 중반밖에 되지 않으며 생산량은 2024년 올해 하반기까지 TSV 수율 개선 여부에 따라서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제 8단에서 수율이 60%인데 12단까지 쌓였을 때 수율이 어떻게 될지 HBM3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생각만큼 공급 측면에서 공급이 HBM 공급은 늘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반도체 공급사들은 TSV 공정을 추가될 경우 같은 양의 빗 생산을 위해 약 3배 수준의 웨이퍼가 더 필요하다. 그렇죠? 공급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현재 균형 잡힌 수요와 공급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서 올해 내 가격 연착륙 가능성은 높아진 상태이다. 가격이 그렇게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다. 기존 레거시 제품들의 가격 조정이 있더라도 좀 하락하더라도 DRAM 시장의 매출액인 프리미엄 제품들의 성장으로 해서 트레이드 오프가 되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가격을 체크하는 옴디아는 올해 DRAM 시장의 매출액은 2022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AI 수요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흔들 수 있지만 반도체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없을 것이다. 균형을 잘 잡아갈 것이다. 올 2분기 이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자. 수요와 공급의 문제점들이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움직이는지. 시장에서 액침 냉각 시장이 중요하게 시장의 화두로 떠오르는 것을 많이 보시죠. 우리나라 GST도 그렇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그렇고 액침 냉각. 뭔가 이 데이터 센터를 너무 많이 이제 고사양으로 가면 갈수록 열이 너무 많이 나고 전기료가 너무 비싸고 이 열을 식히는데 계속 뭔가 장치를 해주면서 비용이 더 들어가고
열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악순환의 구조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액침 냉각 장치가 좀 필요하다. 여기에 관련된 기술과 종목들이 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르더라.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더 이상 돌아가는 팬으로 서버 데이터 센터를 시킬 수 없다. 최근 AI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데이터 센터의 워크로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데이터 센터 발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 이 발열 문제를 잡기 위해서 전기료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데이터 센터의 과도한 발열은 여러 문제를 일으키지만 특히 쿨링 비용과 프로세서 성능에 문제를 미친다. 네, 문제가 발생한다. 비용이 들어가고 프로세스 성능, 열을 너무 많이 발생하고 그대로 놔두면 성능이 떨어지죠. 현재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는 약 78%는 공냉식으로 되고 있다. 바람을 이용해서 열을 식히는 게 78% 정도를 형태를 취하고 있고 이런 쿨링 방법을 선택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액침 냉각, 액정 플루이드 올고 쿨런트란을 이용한 냉각 방식 침투가 가속화될 예정이다. 액침 냉각, 액체를 이용하죠. 네. 이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외부 환경에 무해한 냉각수를 이용해서 냉각수를 돌게 하면서 냉각을 하는 방법. 현재에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는 회사, 기가바이트라는 회사, 이거 아마 대만 회사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넥스알루스, 이 회사는 상장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대만에 상장돼 있고 미국에 상장돼 있고 업체들이 액침 냉각 시스템의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관련해서 슈퍼마이크로라는 회사가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다. 액침 냉각 방식이라는 이머션 쿨링이라는 방식과 다이렉트 쿨링 방식이 있으며 기술적 우위로는 다이렉트 쿨링 방식이 많은 기술적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 직접 액체에 담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슈퍼마이크로 회사가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주가가 뜨고 있습니다. 그럼 액침 냉각 시장의 향후 규모는 어떻게 되느냐? 올해 2024년이면 얼마입니까? 100만, 1000만억? 8억 달러. 8억 달러인데 그 다음에는 20억 달러까지 2억 달러인가 2억 달러까지 올라가는 거 1억 6천 달러 그 다음에 2억 달러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기업도 많지 않기 때문에 슈퍼마이크로라는 회사가 먼저 치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WC에 갔다 오면서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얼마 전에 끝났지 29일 여기 슈퍼마이크로라는 회사가 액침 냉각 기술을 선보였던 것 같아요. 갔다 온 애널리스트들이 쓴 글을 좀 퍼보면 슈퍼마이크로의 액침 냉각 방식은 플루이드 펌프를 통해 파우치로 주입하고 파우치를 서버에 접촉하여 냉각시키는 방식이다. 아 그렇군요. 큰 파우치에 있다 시원한 액체를 넣어서 이렇게 대여서 이렇게 쿨링하는 방법. 냉각 이후 온도가 상승한 플루이드는 서큘레이션 시스템을 통해 머신의 하단부로 이동 후 냉각되고 냉각된 플루이드를 다시 펌프로 주입하는 그러한 서큘레이션 방식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공냉식 서버의 PUE, 이 PUE는 얼마나 열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 프로세스 전력 사용량을 프로세스 전력 사용량으로 나누고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비용 절감에서 우위를 나타낸다는 그런 지표인데 PUE라는 지표 1.6에서 1.8이 데이터 센터 일반적인데 액침 냉각을 사용하면 1.2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예. 총 전력 사용량을 프로세스 그러니까 IT의 전력 사용량으로 나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에 이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데 액침 냉각을 사용하면 1.2까지 낮아진다는 거죠. 네. 1.6에서 1.8인 것이 일반적으로 이 팬으로 돌아가는 방식인데 이게 액침을 사용하면 1.2까지 떨어지면 40% 줄이는 거죠. 전기료가 40%나 낮아진다는 거죠. 이러한 기술의 진화와 진보가 또 새로운 면에서 나타나고 이걸 생산하고 만드는 기업에 먼저 또 주가가 올라가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는 회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원리와 논리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 회사가 맞을지 모르는데 대만에 상장하는 기가바이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인데 이게 뭐 이제 반도체나 뭐 노트북 관련 어떤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일단 가격은 이렇게 치고 올랐습니다. 제가 이 회사가 액침 냉각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기가바이트라는 회사를 찾아보니까 대만 기업이 나왔습니다. 어제 델도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죠. 난리가 나는데 그제 델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주는 서버를
서버에 관련된 것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서버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인데, 여기서도 대리 관계에서도 엑스알루스라는 회사와 관계를 가져가지고 리퀴드 쿨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만큼 액침 냉각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죠. 네. 엑스알루스는 상장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모든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이 향후에 가면 갈수록 또한 고급 사양을 쓰면 쓸수록 열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열을 잡기 위한 새로운 기술의 변화가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로 나타났다. 한국의 GST, 그렇죠? 네, 꾸준히 지금 4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빠지면 더 추가로 사셔야 합니다.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오늘 결론 한마디로 참아야 되죠. 이게 과연 본격적인 가격 조정이냐. 미국은 벌써 S&P 500 밸류에이션이 22배까지 다 온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조정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여유는 좀 남아있는데, 미국이 하락했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싸움인데, 오늘 일단 충격을 받아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럴 때는 쫄지 말고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GSD 같은 종목들,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섞어서 좀 사셔야 돼요. 그죠? 사셔서 쫄지 말고 GST나 이런 종목들을 좀 가지고 가서 7천원까지 버티는 전략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전망됩니다. 쫄지 말고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이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저희 카페 리딩하고 이런 카페가 아닙니다. 벌써 한 3년이 넘은 아주 안정된 카페입니다. 기술의 변화, 투자 전략, 종목 분석, 상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투자 관심 종목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고 한번 들어와서 보시고 가입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